이강민의 잡지사 2월호 첫 번째 페이지. 사회생활에 찌든 어른이들을 꿈과 환상의 나라 디즈니의 세계로 인도해 주실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세종대 만화 애니메이션학과 한창환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세종대학교 만화 애니메이션학과의 한창원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네. 예,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십니다. 더 좋은데 오늘 감기기 좀 있어서 이게 지금 안 좋은 안타깝습니다. 상태다. 예,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애독자 여러분께 지금 어떤 강의를 하고 계시고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릴까요? 지금 대한민국의 만화와 애니메이션 전공을 가르치는 학과가 100여 개 됩니다. 네, 그 중에서 세종대가 96년도에 4년제 처음으로 만든 가장 커트라인이 높은 좋은 학과에 있는 교수다. 그런데 그 100개 학교의 교수들 중에서 유일하게 그림을 못 그리는 교수다. 저는 전공이 신문방송학을 했고요. 아, 정말요? 다른 모든 교수님들은 회화과나 디자인과 출신들이 많은데 예. 저는 이제 그래서 만화 애니메이션 이론 위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학원생들과 함께. 저희가 적임자를 모신 것 같습니다. 만화 애니메이션학과 교수님을 제가 살면서 처음 뵈서 여쭤보고 싶은 건 너무 많지만 오늘은요. 네. 바로 지난해 설립 100주년을 맞은 세계적인 애니메이션 회사죠. 디즈니 얘기를 교수님께 부탁드렸습니다. 네, 월트 디즈니는 1901년에 태어나서 1966년에 돌아가셨는데 예. 제가 67년생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가시고 제가 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바로 그렇게 됩니다. 예. 되게 이제 아주 똑똑한 사람이고 아주 잘생긴 사람이죠. 잘생겼죠. 네, 잘생겼습니다. 예. 그래 코수염에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는 일종의 아메리칸 드림을 만든 사람이 아니냐, 팍스 아메리카나를 만든 문화로 만든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죠. 예. 어렸을 때부터 워낙 그림 그리기를 좋아해서 그래요. 본인이 그림도 그렸던 사람이지만 실제 월트 디즈니 컴퍼니를 만들고 나서는 본인이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네. 나인 올드맨이라는 9명의 천재적인 작화 디자이너들이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했습니다. 왜 올드맨인가요? 오랫동안 했다는 거고 예. 나이 먹을 때까지 했다는 좀 거고 경력이 쌓였다. 예. 그 디즈니는 지금도 그 전통이 있는 게요. 예. 어떤 새로운 작품을 하면 이미 은퇴한 리타이어한 애니메이터라도 전용 비행기를 보내서 이번 작품에 당신의 캐릭터 디자인을 쓰고 싶다. 그럼 그분을 모시고 와서 캐릭터를 받는다고 합니다. 확실한 예우를 해줬구나.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랬던 월트 디즈니가 어떻게 처음에 이 디즈니라는 회사를 설립하게 됐는지 궁금하거든요. 본래는 광고용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회사였죠. 그래서 치약, 칫솔 광고 같은 거를 하는 공익 광고를 많이 하다가 예. 디즈니 스튜디오 전신인 레프오그램이라는 필름사를 만들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본인이 그림을 그렸거나 신문에 연재했던 짧은 만화를 애니메이션 만들면 이게 1930년대 미국 애니메이션의 전통입니다. 미국이 당시에 일간 신문에 연재됐던 만화들이 되게 금요일날 연재가 많이 됐어요. 금요일날 신문이 무지하게 두꺼웠대요. 네. 그래서 확인되지 않은 전설이지만 미국은 집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신문 배달을 할 때 신문을 이렇게 던지고 간답니다. 근데 아주 멀리 떨어지면 경비행기로 던지기도 하는데 금요일날 신문이 너무 두꺼워서 그걸 맞고 다친 사람도 있다. 이런 얘기가 그건 확인되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두꺼웠던 신문의 이유가 만화 연재가 많았다. 그렇군요. 그런 만화가 다 연재가 돼서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애니메이션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카툰 애니메이션이 된 거거든요. 신문에서.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번역할 때 만화 영화다라고 번역을 했던 거지. 사실은 만화와 애니메이션은 완전히 다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만화와 영화는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다. 만화와 애니메이션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까지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초반에는 모든 애니메이션사가 그렇지만 사실 어렵습니다. 이게 완전히 노동 집약적 산업이거든요. 초당 24프레임이라면 24장의 그림을 다 그려야 됩니다. 초당 24장? 24장입니다. 극장용 장편을 만들 때. 그 일일이 다 옛날에. 다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죠. TV용 애니메이션은 초당 30장을 그려야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 말이 그렇지 요즘 와서야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시스템이 되고 디지털로 바뀌어서 그렇지만 예전엔 정말 완전히 손으로 그려야 되는 거고요. 예전엔 또 복사기도 없어서 하얀 종이 위에다 그림을 그리고 나면 그거를 셀룰로이드라는 비닐용지에 옮겨야 되거든요. 일일이 그걸 다 따라서 선을 따라서 그렸습니다. 이 트레이스맨이라고 하는데 그 트레이스맨만 300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아주 노동 집약 산업이어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간 사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수익은 한참 있다 나오고. 그래서 처음에 아주 적자가 많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좋은 유통업자들을 만나서 본인이 만들었던 행운의 토끼 오스월드라는 시리즈가 히트를 했습니다. 행운의 토끼 오스월드.
뭐 행복한 토끼 오스월드라고도 번역이 되는데 아, 저 친구군요. 유튜브에 예, 띄워드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많이 어디서 봤던 캐릭터처럼 보이시죠? 제가 입고 있는 이 친구랑 예. 약간 색감이 비슷한데. 네, 근데 미키마우스랑. 이 캐릭터가 인기가 있다 보니까 음. 유통업자들이 계약서를 잘 해석을 해가지고 디즈니를 속여서 저작권이 완전히 넘어가 버립니다. 토끼 오스월드는 결국은 디즈니께 아닌 배급사께 돼버린 것이죠. 저작권을 뺏겼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월트 디즈니가 다짐을 한 거예요. 내 앞으로 다시는 유통도 내가 하고 모든 걸 내가 하겠다. 그리고 저작권은 꼭 지키겠다라고 그 다음 작품을 뭐를 할까라고 생각하면서 예. 어느 누구도 베끼지 않을 캐릭터를 고민을 합니다. 예. 그래서 미국인들이 가장 싫어하고 미국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캐릭터가 뭘까? 제일 싫어하는 예. 아무도 안 뺏길 만한. 그렇죠. 뭐죠 그게? 그게 쥐라는 거죠. 아. 미국이 대부분 목조주택입니다. 예. 그래서 목조주택이 가장 많은 게 쥐고요. 예. 그 쥐를 잡으려고 고양이를 키우죠. 그렇죠. 그래서 고양이와 쥐가 미국의 가장 많은 집에 있는 흔히 보는 동물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는 고양이와 쥐가 주인공이 되는 작품. 톰과 제리.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이지요. 재밌다. 아, 그래서- 쥐는 혐오생물인데 오히려 그렇죠. 그걸 그린 거구나. 그렇죠. 예. 당시에 미국 아이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어둠이고 높은 곳이었고 짐승이었답니다. 이 세 가지였는데 예. 거기서 가장 경멸할 정도로 싫어했던 동물이 쥐였다는 거죠. 네. 그 쥐를 그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네. 진짜 대단하다. 예, 그래서 증기선 윌리라는 작품으로 이제 미키 마우스가 데뷔를 합니다. 아, 증기선 윌리 그 막 네. 약간 흑백 느낌 나고 막 그렇습니다. 이렇게 막 예, 근데 그래서 돌리는 그 네. 작품을 만들 때 디즈니가 또 이 사람은 항상 모험한 사람이에요. 네. 남들 안 하는 걸 제일 먼저 해본 사람이었는데 바로 그 네. 증기선 윌리, 스팀보트 윌리의 그 작품이 최초의 토키 애니메이션. 다시 말하면 네. 더빙 애니메이션인 겁니다. 아, 더빙이 그 전까지는 다 무성 애니메이션이었어요. 대사가 있는 그렇습니다. 아. 무성 애니메이션인데 처음으로 더빙을 해서 예. 실험적으로 했던 게 증기선 윌리였고요. 아. 증기선 윌리였고 거기에 등장한 미키 마우스와 여자친구 미니 마우스가 처음 등장을 합니다. 바로 그때 예. 그 증기선이 있었던 미시피 강 위 그 주위가 바로 디즈니의 자기 고향이었고요. 아. 그때 등장한 미키 마우스의 허밍과 깔깔대는 웃음소리가 다 네. 월트 디즈니 20대 자기 목소리입니다. 그 돈도 아끼려고 본인이 직접 더빙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소리 나오는데 휘파람 소리 그렇습니다. 뭐 이런 게 그리고 그때 어. 그랬던 미키 마우스는 손팔 다리가 다 실처럼 가늡니다. 예. 물감을 아끼려고 예. 그렇게 그랬다고 하고 아주 유머러스한 사람이었고 월트 디즈니가 예. 파티장에서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막 좌지우지하면서 자기 얘기로 흥겹게 만들었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월트 디즈니의 또 한 가지 한계가 바로 이 미키 마우스를 만들기 전까지 계속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요. 자기 형 로이 디즈니한테 돈을 많이 꿉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로이 디즈니가 사실 월트 디즈니사 컴퍼니에 설립에 많은 도움을 줬고요. 예. 그래서 나중에 66년에 월트 디즈니가 딸만 둘이었는데 예. 회사를 본인이 죽고 나서 경영자로 받은 사람이 바로 로이 디즈니의 아들 로이 디즈니 주니어가 받게 되죠. 그렇군요. 네, 그렇게 됩니다. 예. 사실 이 월트 디즈니가 미키 마우스를 만들고 나서부터 여러 가지 고민을 하죠. 다른 회사랑 다른 걸 해보자. 그래가지고 1931년 만든 작품이 꽃과 나무라는 작품인데 꽃과 나무. 꽃과 나무가 또 최초의 칼라 애니메이션입니다. 아, 최초의 칼라 애니메이션. 흑백 TV만 있던 예, 시절에 예. 칼라 TV는 나왔는데 네. 칼라 영화가 그때 이제 만들어졌을 때이기 때문에 칼라 영화로 가장 먼저 기술적인 제휴를 해서 만든 게 꽃과 나무라는 애니메이션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 미키 마우스를 중심으로 해서 SS 시리즈를 만듭니다. SS? 실리 심포니라는 교향곡이 배경이 된 일종의 클래식 뮤직 뭐라고 할까요? 비디오? 이런 걸 톰과 만든 제리에도 클래식 많이 깔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약간 그런 당시에는 느낌인가? 예. 아마 우리나라와 똑같았을 거예요.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아, 예. 1930년대만 하더라도 아이들의 전용 교육물이 없었습니다. 아하. 저도 늘 말하는데 1900년대 초는요. 야만의 시대. 그래요. 야만의 시대. 야만. 예, 프랑스 대혁명 하고 나서 막 단두대 처형을 광장에서 전 시민들이 보는데 아이들도 다 봐. 아, 그게 비슷한 시기구나. 그렇죠. 근데 그런 아이들의 정서를 예. 누구 하나 케어할 수 없었는데 예. 월트 디즈니를 중심으로 한 이런 애니메이션이 클래식 뮤직비디오로 예. 아이들에게 새로운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미키 마우스가 주인공이 된 실리 심포니 이걸 우리가 MM 시리즈라고도 합니다. 예. 항상 미키 마우스가 주인공이 됐으니까 네네네. 이거를 1년에 한 해 아주 단편으로
20편 정도를 계속 만듭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사람들한테 인지시키기 시작하죠. 네. 그리고 투자자들한테도 신뢰도를 얻기 시작합니다. 네. 아주 완벽한 동작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미키마우스가 여러 가지 배역을 합니다. 예. 뭐 지휘자도 했다가 선장도 했다가 카우보이도 했다가 막 역을 하면서 거기에 빌런이 등장할 거 아니에요. 빌런이 있어요. 빌런이 있습니다. 있어야지. 그때 빌런을 하나씩 등장시키는 게 이제 도널드 덕이 등장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 명씩 등장을 시켜서 구피도 등장하고 구피, 예.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인지를 받은 다음에 다시 그 시리즈가 또 시작되는 겁니다. 이런 아주 새로운 전략 세계관이 넓어지네. 그렇죠. 예. 이렇게 만든 사람도 또 몰트 디즈니다. 아유, 재밌네요. 그 초반에 미키 아까 말씀하신 김에 하나 여쭤보고 싶었던 게 왜 그 아까 디즈니도 저작권 빼앗긴 경험이 있다고 하셨지만 우리 우스갯소리로 무인도에 뭐 갇히면 디즈니 캐릭터를 해변에 그려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렇죠. 하늘에서 위성이 찾아가지고 반드시 온다. 잡으러 온다. 저작권 때문에 잡으러 그렇습니다. 온다. 이렇게 저작권에 민감한 디즈니인데 그 올해 초에 그 초기에 미키마우스 저작권이 이게 해제가 됐다고. 이미 예. 원래 이제 저작권 법이라는 게 예, 예. 유럽에서 만든 저작권 법이 있고요. 예, 예. 또 미국 내 법이 있죠. 예. 그래도 그걸 다 해도 이미 1980년대 미키마우스가 종료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그림 마음대로 우리가 보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예. 그래서 미국 상원의원에서 법을 만듭니다. 예. 그래서 법을 다시 바꿔서 예. 20년을 연장시켜줘요. 아. 근데 그 20년이 끝나갈 때쯤 네. 또 상원의원이 소집을 해서 예. 또 십몇 년을 연장시켜줍니다. 어, 근데 그 연장된 게 바로 이 종료가 된 거죠. 올해.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수업 시간 몇 년 전부터 예측을 했어요, 학생들에게. 이게 뭐를? 미국 의회가 또 연장할 것이다. 근데 연장을 안 하네, 애들이. 아 원래 했어야 되는데. 네, 연장 안 하면서 저도 그래서 무슨 대책이 있을까 봤더니 네. 아하, 월트 디즈니가 대책을 갖고 있었습니다. 무슨 대책이죠? 최초로 만들었던 미키마우스 디자인이 네. 대여섯 번 이노베이션을 했습니다. 아. 지금 캐릭터가 많이 바뀌었죠. 예, 예. 그래서 너희들이 얘기하는 거는 네. 최초 증기선 윌리에 나오는 아. 월트 디즈니 캐릭터고 오, 예. 그 미키마우스 캐릭터고 팔 가늘었던 그 친구. 그렇죠. 예. 지금 우리가 만든 미키마우스는 완전 다르다. 그러네. 지금 많이 달라졌어요. 예, 그래서 초반과 그 비교하면. 달라진 캐릭터는 예. 월트 디즈니 컴퍼니가 갖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얼씬하지 우리한테 마라. 있다. 아. 이렇게 해서 베끼려면 저기 옛날 거 옛날 베껴라. 거 100년도 예, 100년 전 거. 예. 아, 그렇게 그렇구나. 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예. 그래서 네. 그렇게 계속적인 처음에 제가 토키 애니메이션, 유성 애니메이션 말씀드렸죠. 네네. 칼라 애니메이션 말씀드렸죠. 네. 그러다가 미키마우스 월트 디즈니가 또 실험을 합니다. 뭐죠? 극장에 네. 아이들을 오게 하자. 아. 당시에 극장에는 아이들은 올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영화가 단편 영화였고 아. 무성 영화였고 흑백 영화였죠. 네. 그리고 다 어른들을 위한 영화였어요. 노잼이었구나. 네, 예. 그래서 당시에 백설공주라는 이 주제가 예. 사실 독일의 그림 형제 원작이고요. 이건 아주 잔혹동화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새엄마라는 사람이 예, 예. 공주를 저기 숲으로 쫓아내잖아.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 시켜서 죽이라고 그래. 예. 이걸 애들이 볼 게 아니거든. 아, 그렇네. 성인 동화예요.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당시에 모든 애니메이션 경쟁자들은 성인 동화로 만듭니다. 아주 좀 야한 백설공주, 예. 아주 나쁜 빌런, 이렇게 해서 아주 암울한 백설공주를 만들었어요. 야한 백설공주도 있나요? 필름을 보시면 아실 거지만 예.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백설공주가 나옵니다. 예. 근데 이 사람은 예, 예. 절대 그렇게 안 하고 이거를 60분이 넘는 장편 애니메이션으로 만드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그러지. 너가 지금 제정신이냐? 아. 이거 어른들이 이걸 보겠냐? 자극적인 거 다 빼고 이게 먹히겠느냐?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여기서 월트 디즈니의 가장 중요한 사업자적인 마인드를 봅니다. 왜냐하면 당시 1930년대는요. 예. 실업률이 엄청나게 높은 대공황 시절. 아, 그러네요. 예. 신데렐라맨 영화 보셨어요? 신데렐라맨은 못 예, 봤어요. 거기 보면 복서가 나오는데 예. 전 도시가 다 실업자야. 아. 뭐 20% 30%이 정도면 뭐 전부 다 논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암울한 시기에 그럼 영화가 누가 하겠습니까? 부자만 가는 겁니다. 아, 그러네요. 예, 어른 중에서도 부자만 가는 거예요. 그러네. 예. 근데 월트는 생각한 거예요. 예. 더 이상 성인들이 극장에 올 수 없다면 돈 있는 사람들이 가족을 데리고 오게 하자. 아, 머리 좋다. 아이들 데우게 하자. 극장을 안 오던 아이들 데리게 하자. 예. 그게 백설공주입니다. 애들도 볼 수 있는 이런 강의 정말 다른 데서 듣기 어렵습니다. 예. 그렇게 새로운 세대를 극장에 오게끔 한 게 월트 디즈니의 실험이었다. 그럼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가 최초의 장편 그렇습니다. 컬러 피처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입니다. 아. 1937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개봉을 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거를 만들려고 진짜 백설공주의 옷을 입은 여배우가 춤을 추게 하고 예. 그 여배우의 동작을 그대로 사진을 24장을 찍어서 예. 그걸 그대로 다 베낍니다. 이거 너튜브에서 지금 봐도 막 그렇게 막 구리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아유, 완벽합니다. 예, 진짜로. 거기에 예. 모든 음악을 또 예. 큰 대형 극장에서 예. 오케스트라로 녹음을 합니다. 고퀄이다. 돈을 정말 저 사람 정말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구나. 예.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돈을 꾸고 해서 결국 친인척 돈 다 끌어들이고요. 자신의 종신보험까지 미리 땡겼었다고 합니다. 야. 인생을 건 거죠. 이게 대박이 납니다. 그래요. 미국 사회를 뒤흔듭니다. 예. 크리스마스 이브에 개봉한 백설공주를 보고 예. 사람들이 실사보다 더 실사 같다. 살아 움직인다. 네. 그리고 우리가 알았던 잔혹 동화가 아니라 이렇게 아름다운 동화였구나. 맞아. 그리고 이제 이걸 보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걸 보여줘야 되겠다. 네. 우리 부모님한테 이걸 보여줘야 되겠다. 이 가족을 극장으로 오게 하죠. 네. 거기서부터 이제 아주 헐리우드의 새로운 길이 나로 월트 디즈니는 떠오르기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 피노키오, 덤보, 밤비 이런 작품들을 계속 성공시키면서 미국 최고의 영화사가 됩니다. 야, 끊임없이 월트 디즈니는 하여간 뭐 사업 수완도 좋았지만 패러다임을 계속해서 만들고 신데렐라도 네. 만들고 그 다음에 슬리핑 뷰티, 잠자는 숲속의 공주. 공주는 이게 70mm 최대 그 가로로 긴 화면 있죠. 예. 이 화면을 또 최초 만든 애니메이션이 바로 슬리핑 뷰티. 잠잘 때 엄청 길어 보였겠네요. 아 그럴까요? 네. 아, 근데 그렇군요. 그때부터도 디즈니는 이 공주 시리즈를 위주로 많이 만들었는데 예. 공주가 점점 더 진화해 갑니다. 어떻게? 백설공주처럼 아주 말만 잘 듣는 공주에서 네. 신데렐라 같은 경우는 이제 새엄마가 네. 자기가 데리고 온 언니를 둘이 파티를 가려고 그러니까 예. 집안일을 하던 신데렐라 이렇게 얘기하죠. 저도 파티 가고 싶어요. 아, 당돌하네. 어. 백설공주에 비하면 청소 다 했니? 저 다 했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잠자는 숲 속의 공주 같은 경우는 예. 숲 밖에 나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예. 막 나가려고 아유, 예. 예. 점점 더 있고 그러네. 그때부터 이미 이 월트 디즈니를 포함한 이 회사의 시나리오는 세대의 흐름, 여성 인권의 상승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인어공주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아버지가 하지 말았는데 아, 또 나가죠. 또 나가잖아. 말 되게 안 듣네, 예. 신부니까. 그렇게 이런 식으로 커진 그 공주들이 예. 이제 겨울왕국에 와서는 진짜 여성 인권의 중심에 서는 거죠. 지금 질문 들어왔는데 디즈니는 왜 왕자에 비해서 공주들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다뤘냐고. 자 여기서 또 준비된 답변이 나갑니다. 예. 네, 되게 이제 준비되지 않은 질문이었는데 준비된 답변이 나와요. 예. 그 우리가 일렉트라 컴플렉스라고 그러죠. 예, 그렇죠. 이거는 이제 아버지와 딸의 이야기입니다. 아. 가장 보수적인 미국 사회에서 예. 아버지와 딸의 관계를 정점으로 해서 예. 딸과 아버지의 관계를 통해서 남녀 관계까지도 권력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이러면서도 여성의 주인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게 일렉트라 컴플렉스고 예. 이걸 베낀 일본이 만든 게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오이디푸스 반대로. 일본 애니메이션은 엄마와 아들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가? 예. 아, 그럼 엄마 찾아서 우주로 날아가는 친구가 있죠. 3만리? 아, 아닌가? 그거 아니에요? 기차. 아, 기차 은하철도 999.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철인가요? 예, 철이도 엄마 찾아가죠. 아. 바로 이런 컴플렉스 약간은 변형시키는 게 일본 사람들인데. 아, 그렇군요. 예,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와 딸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월트 디즈니는. 그게 이제 어떻게 만나면 라이온킹을 보면 정점이 보이죠. 예. 금발의 사자가 예. 아들을 낳는데 네. 수사자를 낳는데 네. 그 사자를 동네 그 가장 유명한 할아버지 원숭이가 와서 예. 이제 출생을 신에게 신고하면서 네. 머리에 십자가를 긋잖아요. 네. 영세를 주는. 왕으로 이제 팍 예, 해주죠. 올려주죠. 예. 그것도 프라이드 락에서 합니다. 바로 그때가 이제 소련을 붕괴시킨 미국이 예. 최초로 전 세계의 유일한 경찰 독립 국가가 되는 거를 프라이드 락에서 들어올리면서 라이온킹이 보여주는. 그래서 진짜요? 이 월트 디즈니 컴퍼니는 미국의 근현대사를 어떻게 정말? 본다면 같이 성장해온 회사가 아닌가. 아, 그래야 먹히니까 그랬겠죠? 그렇기도 했었고 예. 지금 말씀드린 라이온킹은 디즈니가 죽은 다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65년에 회사의 전통이 된 거니까. 예. 그래서 와. 원래 월트 디즈니가 사실은 60년대만 하더라도 헐리우드의 최고의 우익 보수 꼴통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빨갱이 잡는데 가장 혈안이 됐던 사람이다. 예. 그리고 죽자마자 뭐 CIA의 스파이였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루머가 있었습니다. 예. 그 정도로 보수주의의 핵심적인 사람이었고요. 예. 미국의 꿈을 위해서 전 세계 아이들한테 희망을 줬지만 네. 나름대로는 또 자신의 이데올로기를 지키려는 사람이었다. 아. 평가도 받고 있는데 예.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초의 토끼, 최초의 칼라, 최초의 장편, 최초의 70mm 네. 이런 걸 다 한 사람이 또 욕심 부려서 최초의 심 파크라는
이제 한국말로는 테마파크를 만든 그게 바로 이제 디즈니랜드입니다. 내가 만들었던 모든 캐릭터들이 아이들 옆에서 뛰어다니게 하면 좋지 않겠냐라고 해서 허벌판에다가 동산을 짓고 성을 짓고 본인도 그 가족들이 그 성에 살았다는 얘기도 있는데 월트 디즈니 살아있을 때? 살아있을 때. 그래요. 예전엔 다 그랬나 봐요. 예전에는 뭐 회사 지으면 관사 지어서 가족들이 살았듯이 관사 지어 살았나 봐. 그래갖고 디즈니랜드 사장관사. 생각해 보세요. 디즈니랜드의 문이 열리면 아이들이 뛰어 들어가면 막 백설공주랑 막 다 뛰어노는 거야 거기서. 진짜 아이들이 작품 속으로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난리 나죠. 그런 걸 보고서 근데 사실 그때부터 디즈니는 사업주가 명확한 게 사업가라는 게 각각의 마을의 캐릭터들의 성을 만들고 그 마을 한 바퀴 돌고 나오면 마지막에 뭐가 있나요? 인형 샵이 있습니다. 있죠. 굿즈. 굿즈샵이 있죠. 그래서 연간 매 마을마다의 굿즈샵에서 나오는 매출액을 보면 지금 가장 인기 있는 캐릭터가 뭔지는 아는 거지. 그때부터 시즌 2를 만드는 거지. 그게 반영되는군요. 그렇습니다. 곰돌이 푸도 원래 영국 겁니다. 영국 동화 작가 건데 그걸 디즈니가 오랫동안 렌트를 하죠. 그러다가 결국은 사버립니다. 왜? 그게 제일 잘 팔리니까. 많이 팔리니까 디즈니랜드에서. 그렇게 된 겁니다. 와. 그래서 디즈니랜드를 만들고 이제 그게 해외에도 나가서 우리가 말하는 일본 디즈니랜드가 있고 홍콩 디즈니랜드, 뭐 중국에도 지금 있고. 그래서 아예 미국에서 그냥 이걸 몇 박 며칠 잠잠해서 관광하는 디즈니랜드 만장에서 WDW라는 월드 오브 월트 디즈니라는 디즈니랜드라는 엄청나게 큰 디즈니랜드를 또 동부에 만듭니다. 그게 플로리다 만들죠. 그렇게 해서 그러고 나서 이제 디즈니가 죽고 로이 디즈니 주니어가 회사를 인수해서 80년대, 70년대, 80년대가 아주 디즈니의 암흑시기입니다. 영화가 다 망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주 그냥 헐리우드의 마지막 막내로 바닥치는 회사가 돼서 대주주들이 모여듭니다. 그게 몇 년도라고요? 1970년대, 70년대, 80년대 초까지.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디즈니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게 됐냐. 그래서 고민하다가 파라마운트사에 있는 윌 아이스너라는 마이클 아이스너라는 한 명의 회장을 스카우트합니다. 그가 와서 디즈니를 혁신하기 시작하죠. 그때만 해도 똑똑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똑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PD도 많이 데리고 가서 그들과 함께 이제 만든 게 인어공주부터 나오는 거죠. 인어공주, 알라딘, 미녀와 야수, 라이온킹까지. 그럼 뭐 새로운 전성기. 그리고 그때가 또 히트였던 게 뭐냐면 그때 80년대 초가 미국 사회에서 처음으로 비디오 테이프 유통되기 시작합니다. VHS 테이프. 그런데 VHS 테이프 집에 샀던 사람들이 테이프를 빌려야 되잖아요. 가장 많이 빌렸던 게 디즈니 애니메이션이었다. 우리 심지어 저 어렸을 때 집에도 있었어요. 가장 백성공주부터 옛날에 만들었던 걸 다 리바이벌해서 그걸로 비디오 테이프를 만들어가지고 미국에 10년 동안 1등도 10등이 전부 디즈니 애니메이션으로 비디오 시장 섭렵 했다는 거죠. 그 돈으로 만든 게 바로 인어공주부터 시리즈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디즈니 왕국을 만들었고 바로 그 윌 아이스너 회장이 그 돈을 가지고 또 이제는 디즈니는 M&A로 살자라고 ABC라는 미국 최고의 방송사를 인수해버립니다. 그럼 ABC는 스포츠도 가지고 있고 잡지사, 라디오, TV, 케이블 다 가지고 있는 방송사를 하면서 거기에 그동안 있었던 디즈니의 IP 캐릭터들을 쫙 뿌리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M&A에 아주 기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마블도 샀고, 그렇죠. 루카스 필름도 샀고 이렇게 다 사죠. 그때 이제 한 20년 넘게 사장을 하던 이 마이클 아이스너 회장이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회사가 경영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거기에 스티브 잡스가 나타납니다. 스티브 잡스가 여기 껴요? 네. 진짜요? 디즈니 밥을 먹었어요? 디즈니가 3D로 전환을 못하고 있을 때 픽사 회사의 사주가 되잖아요. 원래는 픽사라는 회사는 조지 루카스 회사입니다. 루카스가 이혼할 때 돈이 좀 부족해서 친구한테 판 회사가 루카스 필름이거든요. 루카스 필름에서 판 게 픽사인데 픽사에 가봤더니 남자 셋이서 이상한 걸 만들고 있어. 그게 3D 애니메이션이었죠. 그게 바로 우리가 토이스토리입니다. 그거를 혼자 만들긴 그러니까 디즈니한테 가서 이거를 당신이 투자해 주면 내가 5개 토이스토리 포함 5개를 같이 당신하고 배급하겠다. 처음에 아시는 회장이 웃지. 야, 네가 5개든 10개든 네가 왜 정하니? 근데 스티브 잡스는 나중에는 더 하자고 할 걸. 이러면서 이제 협상을 하죠. 그리고는 그 당시 5대 5로 나눠 먹기로. 니들은 배급만 해. 5 줄게. 시작한 게 토이스토리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는 픽사 것만 계속 성공을 하고 예. 디즈니 건 계속 망하는 맞아 거예요. 그런 시기가 있었어. 예, 맞아요. 그래가지고 스티브 잡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디즈니를 휘어잡기 시작하죠. 예. 그래서 사장을 바꿔버립니다. 아이스가 쫓겨나고 네. 새로운 사장이에요. 그 사장이 픽사를 살게요. 픽사를 아예. 네. 근데 그때 웃긴 게 뭐냐면 월트 디즈니는 거의 100년 가까이 된 회사고 그렇죠. 픽사는 만든 지 얼마 안 된 회사잖아요. 네네네. 그거를 주식 스와핑을 1대1로 해버립니다. 아 그만큼 그때 디즈니가 좋지 않았다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그렇기도 했지만 픽사가 그만큼 배당을 많이 받은 거지. 아, 그러다 보니까 디즈니의 대주주가 누가 됐다? 스티브 잡스가 돼버린 거지. 아 대주주까지 됐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애플 컴퓨터와 네. 아이패드 광고에 네네. 디즈니 애니메이션이 나와. 아 그래요? 그럴 수 그런가? 있지. 예, 같은 회사니까. 아 그런가? 업이라는 애니메이션 아시죠? 업. 말죠.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풍선 타는 뛰어서 거. 날리는 예. 그 업이 광고에 나온 게 바로 아이패드였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가능했다는 거죠. 다 연결돼 있었네. 예,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잡스의 픽사까지도 인수를 하고 예. 애니메이션이 훨씬 더 다채롭게 만들게 됐고 디즈니가. 예. 그리고 이제 그 디즈니가 마블을 인수하면서 우리가 아는 마블 세계관까지 갖게 됐고. 그렇죠. 사실 만화 출판사를 인수한 건 워너브로더스가 먼저입니다. DC를 인수했죠. 예. DC를 인수했는데 그때 막 슈퍼맨, 배트맨 같은 거 나올 맞아. 때만 하더라도 워너브로더스가 승승장구했는데 예. 근데 너무 똑같은 거예요 매번. 사람들이 지겨울 거 아니에요. 예. 그때 등장한 게 스파이더맨입니다. 아 10대가 예. 이상한 애가 예. 뭐 그냥 거미 한번 물렸다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사실 저는 스파이더맨을 제일 좋아하는데 아 그러세요. 예. 스파이더맨 배우가 최고인 것 같아. 배우 여러 명 얼굴 내밀고 연기하는 시간은 예. 전체 영화의 10%밖에 안 돼. 계속 옷 입고 나와서 얼굴 가리고 있잖아. 거의 복면가왕 수준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예. 슈퍼맨, 배트맨 얼굴 나오잖아. 그래도 나오죠. 근데 스파이더맨은 거의 지가 안 나와. 그렇지. 배트맨은 학원도 나오고 다 네. 나오는데. 그래서 사실 스파이더맨은 참 그냥 거저먹는 캐릭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엑스맨 시리즈 연극법 마블이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디즈니가 인수하자마자 처음에 그걸 인수한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어요. 예. 왜 그냥 그 당시에 마블이 안 좋았거든. 아. 그걸 왜 500개나 되는 캐릭터들 네. 저쪽도 지금 뭐 DC도 안 좋은데 왜 이걸 하려고 하냐. 네. 그걸 인수하자마자 8년 만인가 네. 3배를 벌어버렸죠. 바로 그 작품들 그 마블의 게임이나 뭐 이런 그렇습니다. 거가 디즈니에 예. 있을 때 바로 이런 작품을 통해 디즈니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고 예. 결국 본인들이 그렇게 사고 싶었던 스타워즈를 결국은 또 삽니다. 아 그래서 그 디즈니 OTT에 스타워즈가 있구나. 그렇습니다. 아, 루카스 그렇구나. 필름 사면서 예. 인디아나 존스와 네. 바로 두 개가 스타워즈가 오게 되죠. 야. 저는 스타워즈가 디즈니가 사고 나서 처음 봤던 굿즈 중에 재밌는 게 음, 그렇게 스타워즈가 굿즈가 안 팔렸어요. 그래요. 근데 되자마자 로봇 청소기가 굿즈가 나와 스타워즈가. 로봇 청소기요? 그리고 토스트기도 막 나와. 빵을 넣었는데 아, 예. 스타워즈 주인공처럼 빵이 구워져 막. 이렇게. 그래서 역시 디즈니가 대단하구나. 다르다. 그래서 회사가 점점 더 커지게 됐고 결국엔 이제 OTT까지 디즈니 플러스까지 예. 나오게 된 겁니다. 와. 야 100년이 이제 넘은 디즈니 회사의 역사를 30분 만에 이렇게 훑어주신 분은 한창원 교수님이 유일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마칠 시간이 됐는데 이거는 꼭 여쭤봐달라고. 교수님의 최애 디즈니 작품은 아까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마블 거였죠. 예. 마블 거고. 예.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왜 웃으시죠? 라푼젤 이런 거 아니야? 라푼젤? 아닙니다. 예. 이제 와이프를 생각하면 업이라고 해야 되는데요. 예. 업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데 네. 어디 사실 저는 감동적이지. 이제 그 화난 머릿속에가 화난? 들어가 있는 거 있죠. 머릿속에 들어가서 인사이드 아웃? 인사이드. 인사이드 아웃. 다시. 저는 인사이드 아웃이 제일 좋습니다. 인사이드 아웃이 제일 좋은데 예. 거기에 이제 그 화만 내는 캐릭터가 있잖아요. 있죠. 이게 제가 그런 성격이거든요. 화가 제 머릿속에는 걔가 좀 센가 봐. 예. 지금도 좀 화난 상태신가요? 그건 아닙니다. 예. 그건 아닌데 예. 많이 자중하는 습관은 훈련하고 있습니다. 예. 버럭하기를 잘합니다. 예. 여기 있어서 추가 질문을 못 하겠네. 인사이드 아웃을 보면서 제가 예. 아니 농담인데요. 인사이드 아웃을 보면서 와 애니메이션의 소재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그리고 저는 학생들 때도 그럽니다. 애니메이션으로 만들 수 있는 시나리오를 좀 써라. 어떤 시나리오를 보면 그냥 실사로도 만들 수 있는 걸 굳이 애니메이션 하겠다는 게 있거든요. 예. 근데 인사이드 아웃 같은 경우는 진짜 애니메이션밖에 안 돼. 그렇잖아요. 네, 그쵸. 그걸 딱 보면 바로 저런 게 애니메이션이다. 그러네. 예, 그래서
우리에게 실사 영화가 이렇게 특수 효과와 시각 효과를 통해서 엄청나게 화려해진 영화 속에서도 애니메이션이 살아남는 가장 중요한 이유, 네. 그거는 사람들에게 네. 실사가 반영하지 못하는 정서를 준다는 겁니다. 그것도 재밌게 보셨. 엘리멘탈 것도 재밌게 보셨겠네요. 그것도 약간 비슷하지 사실 않나요? 그게 엘리멘탈이 한국계가 만든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보면서 처음 시작부터 기분이 그랬어요. 이거는 뭔가 동질감이 느껴지는 애니메이션이다. 너무 정서가 비슷하다. 피가 통한다. 그렇죠. 그래서 예. 그것도 보면 그 캐릭터가 그렇게 표현될 수 있는 거는 예. 애니메이션밖에 못하죠. 물과 불을 어떻게 그렇게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보면 애니메이션만이 특화될 수 있는 이야기를 가장 잘 버무릴 수 있는 기업 그게 바로 월트 디즈니이다. 예. 월트 디즈니가 네. 처음 만들 때 회사에 그 구호가 있어요. 아, 9호. 예. 예. 꿈을 잃은 사람들에게 꿈을, 희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사랑을 잃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웃음을 잃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아. 이게 월트 디즈니 최초의 초기의 구호입니다. 그래서 디즈니는 항상 그랬대요. 절대 내가 있는 한 술 먹는 장면, 싸우는 장면, 담배 피는 장면은 그리지 마라. 못 본 것 같아요. 네, 디즈니 죽기 전까지 없습니다.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미녀 야수 보면 게스통이 막 맥주도 마시고 술은 하거든요. 마신다. 술은 그 다음부터는 마신다. 예. 그 전까지는 없습니다. 어. 그리고 단 한 번도 소송을 하지 마라. 예. 재판을 하는 걸 우리 아이들이 아는 순간 캐릭터는 생명이 없어진다. 사람이 그 순수한 면모가 확실히 있었네요. 그렇게 예. 얘기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화려한 디즈니의 끝없는 변화와 성공인데 디즈니 100주년 기념으로 올해 초에 개봉한 위시도 그렇고요. 뭐 더 마블스라든지 인어공주 실사판 최근에 나온 작품들이 좀 기대감에 비해서 흥행이 저조했던 경우가 있거든요. 디즈니는 앞으로도 승승장구할 것 같으신지 아니면 지금 위기라고 봐야 되는지. 위기죠. 위기입니다. 위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디즈니가 그런 책임감이 있는 것 같아요. 영상과 컨텐츠와 IP에 대해서 어떤 혁신의 선도자가 돼야 되겠다. 하다 보니까 새로운 인종들을 주인공을 만들고 네. 새로운 문화를 많이 가지고 오고 네. 우리가 말하는 그 소수 성소수자 이야기도 그렇고 예. 다양한 그런 그 논쟁점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우리가 그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얘기하죠. 디즈니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올바름의 오류다. 그거를 이 독자들이나 시청자와 함께 가야 되는데 가르치려고 그래. 여기까지도 생각해야 되는 거야 너희들 뭐 이렇게 네. 그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조금 더 부담을 주는 게 아닌가. 공감대가 먼저 형성이 되고 그렇죠. 그 다음 가야 단계를 가야 되는데 되는데 그걸 너무 빨리 제시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그 어떤 부침을 좀 있는 과도기가 아닌가. 하지만 위기지만 저는 디즈니의 미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디즈니는 그 많은 부침 속에서도 새로운 혁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새로움을 보여줬고 보세요. OTT 들어와서 아주 어렵게 디즈니 플러스가 그렇게 어렵게 가다가도 네. 강풀 만화로 다 쓰잖아. 예, 저는 그런 거 보고 역시 무빙. 예, 예. 강풀의 모든 세계관을 디즈니가 다 샀어요. 그러네요. 예, 앞으로 예. 여러분들 무빙 말고도 강풀의 원작 계속 나옵니까? 영화 계속 나옵니다. 그렇군요. 저는 그거를 통해서 예. 보세요. 마블하고 디스카믹스의 히어로가 다 망가질 때 그 예. 이상하게 그림 그리는 강풀의 무빙이 한국의 히어로가 그러네. 저는 당연히 얘기합니다. 한국의 무빙을 보면 예. 마블은 우주와 지구를 구하잖아요. 아닙니다. 강풀의 무빙은 방송 용어는 적절하지 않지만 내 새끼만 구합니다. 네, 맞아요. 내 사실이에요. 동네에서 내 자식만 구합니다. 예. 그게 오히려 좀 휴머니티가 느껴지고. 그렇죠. 예. 외국 사람들 깜짝 놀란 거지. 그래 저게 히어로지. 그리고 자기 아이들이 자기랑 똑같이 히어로 되는 게 너무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예. 그걸 해결하지 못하는 부모의 마음. 어. 그게 바로 무빙이 준 세계 인류에게 또 다른 선물이었다. 어떻게든 이렇게 활로를 찾아낸 디즈니이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부침이 있지만 또 새로운 시도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지난해 창립 100주년을 맞은 디즈니 스튜디오의 역사 세종대 만화 애니메이션학과 한창환 교수님과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